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네, 색깔 있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자료 제출 거부로 전문가 기술 간담회까지 무산된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 의혹도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풀어야 할 게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수사관 네.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수사관. 그래요? 네. 바뀌었네요, 수식어가. 임모과장 네. 자살 사건이라기보다는 저는 변사 사건. 변사 사건. 네, 변사 사건으로 네. 부르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도 네. 종결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검찰도 뭐 관심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은 내가 스스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수사반장. 네, 수사 중입니다, 제가. 그러세요? 제가 수사반장인데 반원이 없어요. 혼자. 1인 1팀. 네. 참 수사관. 네, 참 수사관 정청래. 사건의 전모를 네.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렵게 모셨는데 사실 저희가 한 달 전에 최고위원님 텃밭에서 만났었어요. 네. 네, 수박 열리면 수박 파티 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수박이 망했어요. 망했어요? 네. 수박 참외는 네. 다 말라 비틀어졌어. 이럴 수가. 이상하게.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박이 핸드볼 공만하게 네. 컸어요. 예. 근데 그 순간 입이 마르면서 타들어가더라고, 줄기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 제 심정이죠. 속이 타들어가죠. 네. 그래서 수박도 내 마음을 아는지 스스로 의원님 수박이니까 자살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변사. 수박도 변사당했어. 수박도 변사당했어. 대신 네. 오이, 가지. 특히 고추는 아주 튼실하고 네. 아주 잘 자라서 그래요? 이틀에 한 번씩 한 바구니씩 지금 수확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때 맛있게 먹었잖아요, 장윤선 기자랑 함께. 하여튼 뭐 정청래 고추가 요즘 인기가 많아요. 저희 집사람 친구들이 네. 밭에 가서 예. 이게 정청래 고추냐? 실하다. 너무 실하다. 튼실하다.
그러면서 엄청 따가지고 지금 가서 맛있게 먹고 있대요. 저희도- 고추 농사는 풍년, 예, 풍년. 수박 참외는 수박은 망했어. 변사. 변사. 야, 자, 저희가 텃밭 얘기로 말문을 좀 열어봤는데 장윤성 기자는 지금 휴가 중입니다. 참고로. 의원님 휴가 안 장윤선 가세요? 기자가 휴가 갔다고 해서 제가 왔어요. 장윤선 기자가 여기 버티고 있었다면 안 왔을 수도 있어. 아, 왜 그러세요? 왜요? 장윤선 기자는 목소리는 은쟁발의 옥구슬이야. 너무 산만해. 아, 이거 장윤선 기자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오늘 들을 있어요? 겁니다. 예. 장 기자, 농담이었어요. 바로 꼬리 내리는 네, 예, 수사반장 정청래. 네, 예, 오늘 모셨는데 저희가 바로 핵심으로 좀 들어가 보죠. 네, 최고위원님께서는 이번 국정원 해킹 의혹 네. 야마 네.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국정원 해킹 사건을 논하기 전에 네. 작년 국정감사 1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아가 보시죠. 그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엄청난 것을 제가 폭로했죠. 네. 내비게이션도 사찰을 당하고 있다. 그렇죠. 예, 기억납니다. 네이버 밴드, 밴드. 다음 카카오톡 네. 이것이 다 털리고 있다. 이런 거 기억나죠? 네, 엄청나게 털리고 있다. 자, 그러면서 예. 작년 국감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동안 전 국민을 상대로 사법당국에서 네. 통신 내역 조회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네. 한 것을 제가 공개했죠. 엄청났죠? 2,572만 150건. 제가 끝자리까지 기억합니다. 네. 좀 안 보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네, 네, 네. 그러면 고등학생까지 빼고 네. 저희 5천만 국민인데 60세 이상 빼면 네. 거의 뭐 대부분의 네. 국민들이 이명박근혜 정권 3년 동안 네. 통신 내역 조회를 당했다. 그러게요. 사실은 이게 경천 동지할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포털에서 잘 안 보이는 기사였던 것 같고 안 보였던 이유도 네.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네. 그러면 2,572만 150건. 음.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상 정보가. 그렇죠. 주민번호도 이것도 있고. 사법당국에서 그냥 가져간 것이 350만 건. 다 털렸네요, 우리가. 그러면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사법당국에서 박정호 네. 당신을 우리가 통신 내역 조회했습니다 하고 통보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네. 근데 통보한 것은 38%밖에 안 돼요. 허허. 그러면 62%의 국민은 네. 아직도 내가 내가 통신 내역 조회를 당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야. 이 상황에서 예.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을 봐야 돼요. 음.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 해킹 사건, 나도 도청당했을까 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네. 국정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법당국에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통신 내역이 네. 조회되고 있고 누군가는 내 통신 내역을 엿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게 지금 국정원 해킹 의혹 불거졌을 때 네. 설마 국정원이 나를 네. 일반인이 나를 네. 해킹할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572만 150건 중에서는 네. 국정원이 통신 내역 조회한 것도 있습니다. 포함돼서 그러면 이게 국정원 해킹 의혹 뭐 이런 아까 조회했던 그런 걸 보면 우리 국민들 뭐 거의 대다수는 지금 사법당국의 손바닥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네. 여기서 잠깐 네. 자 네. 2,572만 150건 중에서 국정원에서 네. 통신 내역 조회한 것은 34만 9,386건이었습니다. 국정원도 이렇게 통신 조회를 했군요. 네, 검찰에서 한 것은요 686만 네. 9건이었고요. 경찰에서 한 것이 1,706만 8,422건. 예. 네, 말씀드렸죠. 국정원에서 한 것은 34만 9,386건. 이었다. 국정원이 뭐 지금 해킹 의혹으로 지금 시끄럽긴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 때 네. 그때도 네. 국민들의 정보를 조회해서 보고 있었다. 라는 것이 알려졌죠. 네, 알려졌었죠. 그게 지금 그때는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주목을 못 받았는데 그때는 다음 카카오톡 네, 그 사찰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죠. 상당히 예. 불거졌었죠. 예, 그래서 뭐 텔레그램으로 옮겨간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 국정원 해킹 의혹 이거 네. 보시면서 네. 작년 국정감사가 떠오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뭐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이번 국정원 해킹 의혹하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통신 내역 조회를 한 거 아닙니까? 네. 2,500만 건을.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합법적으로 영장을 받은 것도 이렇게 많은데 합법적으로 영장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네. 통신 내역이라든가 감청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도대체 그럼 얼마나 될까? 라는 거죠. 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수도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국정원 해킹 의혹 지금 뭐 기술과 간담회 무산이 돼 있고 지금 의혹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묻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지난 2012년부터 네. 국정원을 감시하고 있는 네. 국회 정보위 간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위 간사 경험을 비추어서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하는 핵심 네. 그러니까 이 국정원 해킹 의혹 핵심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요. 이 과정 속에서 네. 혹시 특종이 나온다면 오마이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팟짱 단독으로 저희가 네, 첫 번째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의 핵심은 네. 왜 하필이면 총선 전 대선 전에 집중 구매했거나 네. 집중 구매를 시도했는가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라. 이거 정말 이게 이번 국정원 네. 해킹 사건의 1장 1절의 깃발이에요. 왜 하필이면 총선 전 대선 전에 네. 구입했거나 구입하려고 했던가. 이게 첫 번째. 네. 자, 여기서 특종 나갑니다. 두 번째. 여기서 특종 나가요. 네. 첫 번째 질문에. 첫 그래서 번째 질문. 네. 정보에서 물었어요. 네. 정보위에 들어가 네. 어떤 국회의원 모 국회의원한테 들었어요. 이걸 물었답니다. 총선 전 대선 전에 왜 구입을 했는가. 그랬더니 특히 대선 전 2012년 12월 6일인지 9일인지 어쨌든 그때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국정원 설명은 네. 구매를 시도했으나 구매하지는 않았다. 대선 전에. 네. 네. 근데 왜 그러면 그때 구입을 우리는 했다고 보는데 안 했다면 안 했다 치고 왜 구입하려고 했는가? 네. 국정원의 대답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 할인 기간이었다. 아, 이 사람들 웃기네. 할인 기간이어서 그때 구매를 시도했다는 네. 거예요? 이거는 팟짱 네. 최초 단독 공개입니다. 이거 특종 대안데.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재밌네요. 이건 특종감 아니에요? 할인 기간이라서 그때 구매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첫 번째 나갔어요. 네. 참 믿겨지가 않은데 네. 예. 두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두 번째는요. 네. 변명을 어떻게 했냐면 국내 사찰을 하지 않았다. 라고만 변명하면 돼요. 정보기관에서는. 네. 그걸 국민이 믿든 안 믿든 네. 변명을 하려면 우리는 국내 사찰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 끝내야 돼요. 국내 사찰은 하지 않았고 대북 첩보, 대북 정보를 얻는데 사용했다. 네. 이거는요. 이 발언을 한 사람은 직위 해제해야 됩니다. 왜냐? 예.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전략적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입수하느냐. 그게 고급 정보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예.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국정원이 밝힌 대로 컴퓨터 해킹으로 할 수도 있고 네. 사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섭해서 할 수도 그걸 있고. 휴민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북한 정보를 입수한다라고 그 사람을 공개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국정원이 뭐 정보위 때 아니면은 그 이철우 새누리당 간사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사람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조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대북 정보를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득하고 있다. 이걸 밝히면 도대체 어쩌자는 밝히면. 겁니까? 네. 그러면 북한에서 다 방비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건 정보기관으로서 네. 있을 수 없는 자법
스스로의 정보를 유출한 거예요. 자해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예 이런 대북 뭐 정보원을 위해서 한 공작을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럼 북한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 뭐 이 갤럭시 내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잘 봐야겠네. 어떻게 제가요, 해야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팟짱에서도 네. 공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보의 간사를 하면서 취득한 정보는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보안 의식이고 그리고 안보죠 이게? 안보입니다. 국가 네. 안보.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정보의 간사를 했고 국정원 예산을 샅샅이 네. 살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네.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 이것을 대북용으로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얼마나 많은 국익적 손해와 피해가 있는지를 저는 직감했어요. 이거는요. 네. 제가 다 일일이 밝힐 수가 없지만 엄청난 국익적 손실이에요. 그동안 정보의 간사를 하면서 봐왔던 것을 볼 때 경험을 볼 때 이런 국정원의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 국익, 우리나라 안보에 큰 손해를 끼쳤다. 그렇게 보시면 정말 무책임한 국정원이에요. 개념 없는 국정원.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총선 전 대선 전에 하필이면 구매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하고 해명하라. 두 번째 왜 정보기관이 스스로 가장 민감한 정보 취득 루트를 공개하느냐.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할까 합니다. 이게. 장외투쟁할 겁니다. 네.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장외투쟁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요. 제가 국정원 정보와 예산을 다뤄봤던 사람입니다. 네. 어떠한 예산에서도 해킹 프로그램을 사라고 배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킹 프로그램을 1회선을 구입을 했든 2회선을 구입을 했든 단돈 10,000원을 썼든 10억을 썼든 이거는 불법 예산이고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이 자체가 범죄 행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국정원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 취득 활동이고 공작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해킹은 불법입니다. 해킹은 불법이다. 그리고 이 해킹 프로그램을 국정원 예산을 사용했다. 아니 국정원장 사재를 털어서 그랬다면 혹시 우리가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의 혈세예요. 이것을 불법 예산으로 구매했다는 것은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아직 국정원에서는 이걸 어떤 예산으로 구입했는지 이거는 확실히 안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국민의 혈세, 국가 예산으로 이걸 사면 안 됩니다. 불법 예산. 그래서 이것은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다. 네 번째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번째는요. 남녀간의 사랑도 은밀한 겁니다. 그렇죠. 정보 취득 활동은 그거에 몇백 배, 몇천 배 은밀한 겁니다.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에요. 정보 취득의 첫 번째 기본입니다. 기본이죠. 기본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을 사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보기관으로서 정말 ABC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해킹팀이라는 회사가 이탈리아 회사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가가 이탈리아의 개인 회사에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려고 한다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그것도 이메일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킹이 됐잖아요. 그래도 해킹이 됐고.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렇습니다. 진짜 그 세계 정보 기관들이 볼 때 미국의 FBI도 있고 하지만은 CIA도 있고 하지만은 개그 콘서트죠. 개콘.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번 해킹 프로그램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에게 묻고 따져야 될 핵심 중 핵심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은 절대는 국정원과 싸워서는 안 될 이 네 가지 가지고 싸워야 되고요. 싸워서는 안 될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5가지였는데 4가지로 줄었나요? 아니 네 가지 가지고 싸우고 다음 두 가지 가지고는 싸우면 안 돼. 그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 자료 제출 요구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은 지금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상임위는 공개적이잖아요. 중계가 되고 기자들이 다 와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인은 안 와 있어요. 근데 국정원은 특수한 부서예요.
자, 어떤 자료도 요구를 했을 때 국가안보상 자료 제출에 응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끝나요. 더 이상 진도를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답답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 싸움을 하는 순간 백전백패입니다. 지금 그냥 뭉개고 가면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하고 없어요. 있고 지금 어제도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사회 네.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자료 제출이 안 돼서 간담회가 안 된다. 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국정원은 그걸로 철벽방어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안보상 제출할 수 없다. 네,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두 번째, 네, 전문 용어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전문 용어 싸움. 네. 어떤 게 있었죠? 예를 들면 네, RCS 박정호 기자는 알지만 네. 국민들은 몰라요. 아주 간단한 전문 용어잖아요.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순간 네, 그 자체가 본질을 흐리는 기재로 사용됩니다. 네, 그러면 국정원은 굉장히 어려운 상대예요. 싸우기에. 국정원이 해명하기 곤란한 걸 계속 묻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민에게 알려주면서 국민에게 짐작하게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동력을 만들어야 돼요. 아까 특종 나왔잖아요. 네, 왜 총선 전 대선 전에 하필이면 그때 집중 구매했는가? 할인 기간이라서. 누가 봐도 이것은 네, 궁색하잖아요.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네, 그리고 왜 대북 첩보용이라고 스스로 자법, 네. 스스로 유출하느냐. 이 부분에서 문책하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 관점으로 해서 치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자료 제출 요구 계속하고 싸워서는 전문 용어 안 되는 쓰고. 두 가지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근데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에서는 네. 최고위님께서 말씀하신 싸우지 말아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네. 좀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불현듯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감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안 풀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예. 제가 정보위는 이제 지금 현재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임모 과장의 변사 사건을 통해서 역으로 추적해야 되겠다. 지금 안행이에서 그렇습니다.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좀 뚫고 계신데 네. 이 국정원 해킹 의혹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네. 이 임모 과장, 네. 이 변사 사건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지금 수사 반장으로서 열심히 1인 1팀 네. 정말 팀원이 없는 가운데 혼자 띄우고 계신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팀원이 있기는 있죠. 있나요? 우리 보좌관들. 그렇죠. 예, 이 의원실이 한 팀으로 해서 열심히 띄우고 계신데 7가지 의혹을 먼저 제기를 하셨어요. 저는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네. 너무 이상했어요. 마티즈 차량 안에서 변사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건 순전히 감입니다. 감, 촉. 촉. 마티즈 차량을 추적해라. 그랬더니 우리 비서가 와가지고 의원님 마티즈 차량이 폐차됐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폐차됐잖아요. 네. 그 다음 날 오전인지 오전 점심 때쯤. 근데 추적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폐차됐다. 폐차됐습니다. 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 국민들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장례식 다음 날 폐차했다? 상상을 못했을 거라고. 근데 네. 저는 이상했어요. 추적하라. 혹시 폐차하지 않을까? 증거인멸하지 않을까? 네. 아니라 다를까? 장례식 다음 날 폐차했고 그 다음 날 바로 저희 방에서 폐차된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에게 보고했어요. 네. 제가 지금 징계 중이잖아요. 이거를 네.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에게 전화해서 네. 마티즈가 폐차됐다. 이러면 단독 특종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정청래가 또 뜨잖아. 역시 정청래 촉이 살아있네. 연락을 주셨어야죠. 이러면 의원님. 예. 정청래가 징계 중에도 혼자 잘난 척하네. 그럴 때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봐. 당에게 보고했어요. 당에. 예. 폐차됐다. 아.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다. 네.
그랬더니 2시간 후에 연락이 왔어요. 당에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한결에 흘렸지. 왜 장윤성 기자한테 연락 안 주셨나요? 왜 저한테 연락 안 주셨어요? 그래서 예. 한결에가 단독 특종을 했어. 마티즈 폐차됐다. 아니. 자, 그래서 네. 마티즈 차량이 폐차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네. 정말 이건 냄새가 난다 하고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제가 팍 수사에 들어갔어요. 예, 수사. 그래서 일단 경찰청 항의 방문부터 했어요. 왜 마티즈 차량이 폐차되도록 네. 방치했느냐? 그랬더니 경찰 답변은 20일 날 수사 종결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 변사 사건으로. 단순 변사. 네, 변사 사건으로 수사 종결했다.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 네. 예. 근데 그것도 문제다. 계속 수사해라 이제 그것도 촉구를 했고. 근데 JTBC에서 보도를 했죠. 경찰이 수사 종결한 시점이 20일 오후입니다. 네. 근데 19일부터 폐차 의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국정원으로부터. 네. 10년 넘게 거래한 타이어 업체 네. 사장을 넘겨서, 통해서. 예. 그래서 경찰한테 제가 또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 20일 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 치면 네. 20일까지는 마티즈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국정원이. 그게 근데 상식적이죠. 폐차 절차를 받도록 놔둔 거잖아요. 놔둔 거 아니냐. 놔둔 거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모르고 있을 수도 모르고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네. 예. 이건 정말 이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티즈 문제를 파셨고 네. 그리고 뭐 순진 이 임모 씨 부인 112 신고, 취소 확인, 재신고 뭐 이런 과정이 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예. 이제 통 털어서 네. 7가지 제가 의혹을 제기를 했죠. 7가지 의혹을 제기했더니 그날 밤에 네. 경기경찰청에서 반박 해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반박을 그 다음에 했습니다. 재반박을 재반박을 하셨죠. 하면서 네. 경찰청에 전화했죠. 경찰은 왜 이러냐 도대체. 국정원에서 해명할 것도 소방당국에서 해명할 것도 왜 대리에서 해명하고 있느냐. 네. 경찰은 경찰이 해명할 것만 해명해라. 이 소방서에서 해명을 하고 왜냐면은 그쪽에서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연관이 돼 있는 부분까지 경찰이 나서서 사실 경찰은 좀 어떻게 보면 배제돼 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경찰이 따돌림 당한 거 아니냐. 따돌림. 경찰이 네. 현장에 제일 먼저 접근해서 폴리스 라인 치고 네. 현장을 보존하면 곤란한 상황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일부러 따돌린 거 아니냐라는 네.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저희가 보도가 됐지만 국정원 3차장이 직접 국정원 직원을 그쪽으로 출동하게 해서 대기 아니면은 먼저 가서 뭔가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희가 의혹도 가질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시점만 얘기를 하자면 11시 10분에 화산리 버스 정류장에 소방대원들이 집결해요. 11시 10분에. 네. 네. 차량 세대와 인원 7명이. 네. 그런데 화산리 이 버스 정류장은 현장 부근이에요. 네. 그 갑자기 변사 사건 네. 현장 부분. 갑자기 1분 후에 네. 국정원 직원이 나타나요. 그 장소에. 네. 어떻게 나타났냐? 어디 있다가 나타났지? 보호자로부터 예. 연락을 받았다는 직장 동료가 11시 11경에 나타나 소방교 안모와 네. 2, 3분 대화 후 헤어짐. 이것이 소방에서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임 과장의 부인이에요. 부인과 통화를 하고 나서 1분 후에 나타났다는 것은 어떻게 1분 후에 나타나죠?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1분 후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2, 3분 대화하고 헤어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갔죠 또? 거기서? 그래서 네. 수색에 참고가 될 만한 질문에는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국정원 직원이요? 그런데 네. 어제 공개됐죠. 거미줄을 치지 않은 네. 유선 통화 내역이 공개됐죠. 그렇습니다. 예. 유선 통화 내역에 보면 그 동료 직원한테 네. 물어봐라. 뭐 도라지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 이것도 특종이에요.
뭐냐면 직장 관계자, 네. 동료, 국정원 직원이잖아요. 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한 명이 아니란 얘기죠. 유선 통화 내역에. 네. 직장 동료가 아니고 한 명이 아니고 들이라고 나옵니다. 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적어도 2명 이상이었을 두 명. 가능성이 많다. 어.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네.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추론. 제 추론입니다. 네. 참 수사관으로서의 추론. 자, 10시 16분에 네. 최초로 임모 과장이 경찰 112에 위치 추적 신고를 합니다. 네. 물론 그 전에 소방서에 갔다가 소방서에서 임모 과장 부인이 112에 신고해라. 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소방 파출소 옆에 있는 경찰 파출소에 옵니다. 네. 그리고 11시 16분에 신고를 해요. 그리고 그 통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취소를 해요. 3분 후에. 네. 그리고 나서 다시 1시간쯤 후에 내가 112 취소를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하고 다시 위치 추적 취소 확인 전화를 합니다. 네. 근데 112 신고를 해놓고 이게 취소됐는지 안 됐는지를 민간인신 분이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 얘기를 했겠죠. 취소가 안 됐다. 했겠죠. 그리고 나서 네. 11시 51분에 다시 위치 추적 신고를 합니다. 우리 남편 찾아달라고. 11시 51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네. 자, 그런데 소방대가 출동해서 11시 28분경에 마티즈 차량 50m 전방의 네. 현장 목격 진술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50m면 성인 걸음으로 2, 3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2, 3분이면 50m 갈 수 있죠. 네. 거기에 마티즈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방대의 기록에 의하면 네. 시신을 발견한 것이 11시 55분 경이에요. 네. 그리고 11시 30분에 발견될 것으로 저는 추정했는데 네. 3분 후에 거미줄 취자라고 무전을 합니다. 근데 무전이 안 되는 지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안 되는 지역은 있어도 무전이 안 되는 지역은 11시 없죠. 2분 무전 기록에 의하면 여기는 네. 휴대폰이 잘 안 터집니다. 디키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무전을 했어야 돼. 얘기했는데. 예. 자기들끼리 무전하면서. 휴대폰이 잘 안 터집니다. 그럼 무전을 했어야 되는데 네. 무전으로 왜 하지 않았을까? 자, 거미줄 친다. 거미줄을 치자 하는 건 뭐냐면 네. 무전으로 하지 말자. 뭔가 덮자. 이런 거죠. 그러면 유선 통화를 해요. 무선으로 하면 이게 다 녹취가 되는 거죠. 무전으로 했다면요. 네. 이분들이 얘기할 때 처음에 김민기 의원실에 보고할 때 시신이 뒷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네. 하루 후에 아닙니다. 번개탄 위치하고 헷갈렸습니다.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운전석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무전으로 했다면 실시간 초단위로 녹취가 돼요. 그래서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헷갈릴 이유가 없는 무선을 내버려 두고 왜 유선을 했을까? 그리고 왜 국회에 보고도 상식적으로 네. 번개탄이 있었는지 시신이 있었는지 그걸 헷갈렸다? 납득할 수 없죠.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네. 제 얘기는 시시각각으로 무전으로 했다면 초단위로 네. 그냥 그 녹취록을 보면 시신을 발견한 시점, 네. 마티즈 차량을 발견한 시점, 마티즈 차량 안에서 시신을 발견한 시점, 정황, 현장 상황 모든 게 기록이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것만 기록돼 있다면 뭐 다 저희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계속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거고 경찰에서 해명하는 것도 믿기가 좀 어렵고. 첫 번째 마티즈 차량이 장례식 다음 날 폐쇄됐다. 네. 그리고 경찰이 단순 변사 사건이더라도 사건을 종결한 20일 이전 19일부터 하루 전부터 폐차 절차가 진행됐다 네. 하는 것 자체가 결정적 증거물에 대한 증거인멸 아니냐 이런 의심을 피해 나갈 수가 없고 네. 자 그런데 11시 55분에 시신이 발견된 걸로 보고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소방의 해명은 여러 가지 정황을 한꺼번에 기재하다 보니 헷갈렸다. 여러 가지 헷갈렸다. 네. 그런데 임모과장 부인은 11시 11분경에 나타난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나타난 직원이 네. 부인과 연락해서 나타났다. 그럼 부인은 현장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40분 후에 네. 다시 우리 남편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신고를 해요. 11시 51분에 네. 신고를. 왜 그랬을까? 이건 알리바이용이 아니었을까? 경찰 112에 신고했다가
다시 3분 후에 취소했다가 네. 다시 1시간 후에 위치 추적 취소한 것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가 다시 11시 51분에 네. 위치 추적 재신고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미 현장은 발견되고 마티즈 차량은 발견됐어요. 그렇죠. 시신이 발견됐어요. 근데 왜 11시 51분 그 시점에 다시 신고를 했을까? 그래서 저는 경찰청에 항의 방문했을 때 이 변사 사건의 현장은 최초로 경찰이 접수하고 장악하고 통제하고 폴리스 라인 치고 현장을 보존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는가? 경찰의 답변. 112 신고가 들어왔다 취소했기 때문에 우리는 출동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분명해졌죠. 네. 뭐 그것도 어제 제가 공개를 한 거지만 112에 신고해라 라는 것이 국정원 3차장의 지시사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팟짱에서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임 과장 부인이 119 신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국정원 3차장이 부하 직원한테 직접 내렸다. 이게 밝혀졌는데 참 이게 그래요. 저희가 보니까 이 경찰이 좀 배제된 상황도 드러나고 국정원 직원을 하여튼 보냈다는 거잖아요. 현장에. 그렇습니다. 예, 국정원 직원이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나선 건데 이 위치 추적 수단 통해서 현장을 경찰이나 소방서보다 빨리 파악했을 가능성도 농후하고요. 지금 보니까. 농후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출동 11시 11분에 뭐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발견되기 전까지 무언가 일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수상해요. 뭐냐면 임 과장은 경기도 동부경찰서 바로 집 근처입니다. 동부경찰서가. 근데 보통 남편을 위치 추적 신고를 하면 옆에 있는 경찰서로 가죠. 그렇죠. 너무 급하니까 눈에 보이는 경찰서로 가지. 근데 왜 5.5km 떨어진 동백 소방파출소로 갔을까? 그건 뭐냐면 드러난 거예요. 이제 국정원에서 소방에 신고를 해라 하니까 경찰에 가지 않고 소방파출소로 먼저 간 거예요. 5.5km 떨어진 곳에. 근데 경찰의 해명은 뭐였냐? 아이 미술학원이 그 근처에 있어서 데려다 주려고 갔다. 그렇게 했죠. 근데 그것도 알아봐야 돼요. 미술학원이 토요일 날 하나? 그것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왜 바로 근처에 있는 동부경찰서로 가지 않고 소방 파출소 5.5km 떨어진 데로 갔을까 하는 것은 이제 드디어 이제 좀 3차장이 소방에 신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적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119에 신고하면 되지 굳이 파출소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급한 총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파출소 소방대 그 거미줄 치지 않은 내용 유선 통화 내역에 뭐라고 있냐면요. 이렇게 급한데 왜 부인은 집에 있는 거야? 그런 통화 내역도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그 직장 동료분들한테 어딘지 한번 알아봐. 이렇게 나와요. 참 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사반장으로 열심히 활약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의혹이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계속 거짓말이 꼬리를 물잖아요. 왠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경찰서에 저도 이번에 뭐 사람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실종 신고나 이런 거 할 때 경찰에 먼저 연락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 심정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소방서를 찾아갔다. 112는 실종 신고, 위치 추적 이걸 담당하고 있고요. 119는 재난 구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구조. 부인하고 그 통화하는 과정 속에서 재난 상황이냐, 긴급 구조가 필요하냐, 그래서 그렇다라는 답변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것은 119가 아니라 112가 나서야 될 상황이었죠. 그렇지 않은 모든 정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제가 맞췄습니다. 그러면 꼬꼬방은 뭔지 알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 꼬리에 꼬리를 무는 종일 편파 방송. 어렵다. 이번 거 어려웠어요. 꼬꼬방. 꼬꼬방을 통해서 계속 이게 왜곡이 되고 이러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하셨던 7가지 의혹, 뭐 경기 경찰청이 다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해서 재반박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경찰이 재반박 네. 이후에는 다시 없죠. 다시 저한테 제재 반박. 제재 반박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재반박하실 때 소설 같은 얘기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설픈 해명. 네. 소설 쓰지 말고 수사해라. 수사해라. 근데 수사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경찰 대신 네.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네. 이게 경찰에서 명확한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지 않거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은 의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드러난 네. 제가 제기한 7대 의혹 그리고 제 7대 의혹 제기에 대해서 경찰이 반박한 것 자체가 또 의혹을 크게 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 이런 걸 보면 이 부분을 경찰이 네. 수사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책임 회피죠. 아. 저희가 월요일 날 8월 네. 10일 오전에 경찰과 소방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 추궁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죠? 다음 네, 주 화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네. 네. 월요일에 상임위가 열리면 거기서 또 명확하게 의혹이 드러날 텐데 그럼 7가지 의혹 말고 다르고 뭐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수사 중인 사항.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팟짱에서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팟짱에서 좀 하나씩 공개를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아. 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반대로 방송을 경찰 쪽에서 듣고 있을 수 소방서 있잖아. 쪽에서 듣고 있을 수 있다. 네. 저희 방송은 국정원에서도 듣고 있잖아요. 그런가요? 국정원 직원들이 그런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듣고 있는 걸 추정되기 있기 때문에 청취율이 높아지나? 청취율 조작하고 있나? 아 그런가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저희가 이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아까 말씀하셨던 4가지 핵심 야마 네. 그 의혹들 그리고 2가지 하지 않았어야 된 그렇죠. 2가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고 네. 지금 그리고 이제 변사 사건 관련해서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임 과장이 새벽 4시 52분에 집을 나갔어요. 네. 5시 7분에 촬영된 CCTV 화면을 확보했어요. 5시 7분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4시 52분에 집을 나갔고 네. 최초로 찍힌 게 5시 7분이에요. 어디서 찍힌 거죠? 집 근처죠,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그리고 현장까지 CCTV가 5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5대에 나타난 마티 차량의 행방을 지금 CCTV를 통해서 추적하고 있죠. 네. 이거 자료 요청을 하신 건가요? 받았어요. 어렵게. 받으셨어요? 네. 지금 분석 중이세요? 네,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 지금 마티즈 뭐 번호판 색깔 관련해 가지고 녹색이 흰색이 되고 뭐 흰색이 녹색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그걸 명확히 좀 5시 7분에 네. 찍힌 거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제 새벽이라서 네. 색깔이 많이 좀 알 수가 없는 변질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 자체도 아예 자체가 흰색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새벽이라서 네. 헤드라이트 불빛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CCTV 화질도 좋지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CCTV는 제가 봤고 두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계속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CCTV를 분석해 보면 네. 뭔가 좀 경로나 이런 것들 정확히 드러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상임위 시작하기 그런데- 전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네. 이거 한 가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의혹이요. 예. 11시 55분에 시신을 발견했다고 두루뭉실하고 뭉뚱그려서 현재 그때 상황을 다 이제 기재를 하고 보고를 하는데 네. 거미줄을 치지 않은 유선 통화 내역에 음. 보면 사후 경직 상태라고 그래 얘기합니다. 사후 경직. 동물체가 죽은 뒤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 근육이 굳어지는 일. 죽은 지 2, 3시간이 지나면 턱과 목의 근육이 굳기 시작하여 네. 5, 6시간이 지나면 온몸이 뻣뻣하게 굳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사망 추정 시간을 그러니까 이 사망 추정 시간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고 이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학적으로 네. 법의학 학자들이 이것은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네. 동물체가 죽은 뒤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 근육이 굳어지는 일.
이것을 사후 경직이라고 한다. 네. 죽은 지 2, 3시간이 지나면 턱과 목의 근육이 굳기 시작하여 5, 6시간이 지나면 온몸이 뻣뻣하게 굳는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사후 경직이라고 나옵니다. 유선상에는 그렇게 보고가 됐으니까 네. 유선 통화 내역에. 통화 내역에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한번 확실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내가 수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에서 좀 수사해 주세요. 네. 사후 경직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뭐 상임위 회의상에서는 질문을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사후 경직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상태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속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은 법의학 전문가들이 이건 나와서 네. 의학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 또 저희가 궁금한 게 네. 임 과장이 변사체로 발견되기 전에 네. 국정원 내에서 뭔가 압박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은 또 계속 일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의혹 중에 하나가요. 임 과장이 근무를 하다가 네.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됐어요. 근데 국정원 속성상 네. 전출된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원래 근무했던 곳의 컴퓨터에 접근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런가요? 국정원 속성상 불가능합니다. 그 국정원은 옆방에서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몰라야 돼요. 네. 그리고 알면 안 되고.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라. 그리고 몰라요. 근데 예. 서울 이외 지역으로 전출됐어요. 네. 거기서 다시 올라와 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무런 절차와 아무런 제지 없이 가서 컴퓨터 딜리트 키를 눌렀다. 이거는 국정원 내부를 조금 아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네. 소가 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소가 껄껄껄껄 이렇게 웃을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의 해명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근데 이게 국정원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객관적인 자료나 이걸 통해서 반박을 할 수가 국민들이 없으니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해명은 아무런 문제 없고 딜리트 키 눌러서 네. 삭제한 건 다 복원이 됐고 임 과장은 아무 잘못이 없다. 네. 이랬는데 왜 죽어요? 그러니까요.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아닌데 그리고 그걸 임 과장이 삭제해서 목숨을 끊었다. 무슨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의문인 거예요. 참 이게 임 과장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예. 원래 국정원 해킹과 관련해서 뭐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 자료를 주네 안 주네 뭐 어쩌네 저쩌네 현장 가네 안 가네 하는데 예. 임 과장 변사 사건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예. 이것을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들어야 되겠다.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든다. 네. 책 제목으로 괜찮은데. 요즘 책을 집필 중이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제목 중 하나인가요?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든다. 제목을 못 정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제목 고민 중이신데 계속 네. 아이디어가 나오시네요.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씩. 이 책 제목이라는 것이 네. 그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대화를 해야 돼. 네. 그 중에 막 좋은 말들이 있어요. 팟짱에 오셔서 네. 또 하나 좋은 아이디어를 네. 얻어서 가시는 그런 정청래 의원님이신데, 자 오늘 저희가 쭉 훑어봤지만은 밝혀낼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지금 경찰에서는 의원님이 재반박한 네. 7대 의혹에 대한 재반박에 대해서 네. 제재 반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못 하고 있죠.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의혹이 짙어지고 있고, 어제 그 말씀하셨듯이 국정원 3차장이 직원에게 국정원 임 과장 부인이 119 신고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현장에 국정원 직원 보냈고, 이런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그 상황이 밝혀진 것에 네. 따르면 결과적으로는 경찰을 따돌렸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찰을 왜 따돌렸을까? 네. 경찰이 현장에 제일 먼저 접근했으면 무슨 곤란한 상황이라도 있었는가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고, 네. 그렇다면 더 이상한 거죠. 네. 그 추론이 맞다면. 그러면 예. 현장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경찰이 오기 전에 경찰이
폴리스라인 치고 네. 뭔가 수사를 하기 전에 현장을 들여다보기 현장을 전에 보존하기 전에 뭔가 있지 않았을까? 경찰이 출동하면은 바로 하는 게 현장 보존이고 그렇습니다. 폴리스라인을 치고 접근을 네. 못하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 두려워해서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추론을 해볼 수가 있네요. 네. 참 이 국정원이 뭘 그렇게 숨기고 싶어서 가리고 싶어서 그리고 임 과장 사건 이후에 네. 국정원은 임 과장이 죽어서 잘 모르겠다. 임 과장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국정원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네. 국민들이 이제 생각하시겠죠. 저희가 추론을 하면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저 바쁘신 와중에도 수사 중인 와중에도 네. 팟짱을 찾아주셨는데 수사 중이면서 집필 중이면서 책 제목을 지금 고민 중이면서 네. 찾아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점점 이 의혹만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딱 정말 진실이 밝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실의 길은 참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험한 세상 팟짱이 좀 다리가 되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팟짱에서도 계속 의원님의 말씀 제가 지켜보면서 네. 함께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팟짱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안전행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네. 경찰과 소방 등을 감시하고 그리고 자료도 제출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답답한 것이 수사를 하려면 네, 영장 청구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영장 청구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영장 청구 못하는 수사관. 네.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계속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9월 달에 있는데 네. 그때도 미진한 부분은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이 사건 그리고 특히 저는 안행이 담당이니까 네. 임 과장 변사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의혹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